안녕하십니까. 참솔입니다. 도구적 공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구적 공격성이라는 것은 공격성을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게 되는 때는 우리가 적대적 공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공격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직접적 공격성의 목표는 상대를 아프게 한다, 상대를 괴롭힌다 입니다. 자, 그러나 도구적으로 공격성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실제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격성은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도구적 공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두 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갖고 싶죠. 그렇게 갖고 싶을 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기 위해서 등 뒤에서 이 아이를 밀치는 행위,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넘어지거나 울거나 할 때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뺏어오는 것. 우리가 그럴 때 밀치는 행위를 도구적 공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성의 목적은 장난감을 뺏어오는 것에 있게 되는 것이죠. 공격성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내 목적을 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인에게도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것은 목적이고요. 공격적인 성향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괴롭힘을 준다든지 실제로 귀찮게 하면서 공격성을 살짝살짝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은 그 공격성을 도구로 쓰면서 이 이성의 관심을 자기한테로 돌리게 되고 어느 순간 진심을 전달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금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구적 공격성이 어느 정도 사회 문화적으로 용인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할 때 실제로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 좋아서 그러는 거다, 관심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용인하고 일부 수용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전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구적 공격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또는 심리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격성이 어떻게 해서 발달을 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아까 제가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이야기한 것처럼 어릴 때의 습관이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그 시기에 이것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그것이 용인이 되고 묵인이 되고 허용이 되었다라면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것을 가끔 쓰고 자주 쓰고 반복해서 쓰고 이렇게 공격성을 도구로서 스스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고 아이들을 공격성을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물론 어떤 공격성이라도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이 도구적으로 공격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또는 스스로는 합리화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인지적인 구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 아이 장난감을 너도 갖고 놀고 싶다면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관계에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 또는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 의사를 듣는 방법, 합의하는 방법, 협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발달과 관련되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적 공격성이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는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구적 공격성은 은밀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공격적인 성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털 어그리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